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3만 원이던 항공권이 오늘은 6만 원이 되어 있고 며칠만 지나면 10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더 혼란스러운 건 같은 비행기, 같은 시간, 같은 목적지인데도 어떤 사람은 3만 원을 냈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공권 가격에는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 항공사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격을 정하는 걸까? 하지만 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가격 뒤에는 항공산업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매우 정교한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항공산업은 겉으로 보기엔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공항은 다시 붐비고 있고 국제선 수요도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항공산업은 구조적으로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산업에 가깝습니다. 연료비 변동성은 더 커졌고 조종사와 정비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환경 규제와 탄소 배출 압박까지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예전보다 훨씬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비행기라는 상품부터 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 같은 항공기 한 대의 가격은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행기는 구매하는 순간부터 매일 돈을 태우는 존재가 됩니다. 연료비, 조종사와 승무원의 인건비, 정비비용, 공안 사용료, 보험료까지 더하면 국내선 기준으로도 비행기 한 편이 이륙할 때마다 수억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용의 대부분이 고정비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출이 결정된 비용이기 때문에 승객을 한 명 더 태운다고 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항공권 가격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비행기는 영화관과 매우 비슷합니다. 영화를 상영하기로 결정한 순간 극장은 이미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출합니다. 그 상태에서 좌석이 비어있느냐 아니면 1,000원이라도 받고 관객을 들이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륙이 결정된 순간 연료와 인건비는 이미 나간 돈입니다. 그 상태에서 좌석 하나를 더 채우는 비용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3만 원짜리 티켓은 손해가 아니라 손실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항공산업의 가장 잔인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비행기 좌석은 저장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마트의 물건은 오늘 안 팔리면 내일 다시 팔 수 있지만 비행기 좌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비어있던 좌석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다시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완전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좌석을 비워둔 채 비행기를 띄우는 일입니다. 항공사는 항상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좌석을 비워둘 것인가? 아니면 3만 원이라도 받고 태울 것인가? 이 질문이 항공권 가격의 출발점입니다. 이 구조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시기가 바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하늘길이 사실상 멈췄고 공항은 텅 비었으며 비행기는 활주로에 세워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때 항공사들은 한 가지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비행기를 못 띄우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못 띄워도 돈은 계속 나간다는 점입니다. 비행기는 게임으로 비유하면 서버와 같습니다. 유저가 없어도 서버 유지비는 계속 나갑니다. 항공사 역시 비행기가 멈춰 있어도 리스료와 유지비는 계속 지출됩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생존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객 수요가 사라지자 화물로 눈을 돌렸고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해 물건을 실었습니다. 이건 무료 게임 회사가 유저가 줄어들자 새로운 과금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으니 구조 자체를 바꾼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들은 항공권 가격이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생존을 좌우하는 조절장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항공권 가격이 더 복잡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항공사는 좌석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언제 검색했는지, 출발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왕복인지, 편도인지, 출발 요일과 귀국 요일이 언제인지 같은 정보만으로도 항공사는 승객의 성향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월요일 아침 출발, 금요일 저녁 복귀, 출발 3일 전 예약이라는 조합은 거의 출장객입니다. 출장객은 가격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공사는 이들에게 높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반대로 출발 2개월 전 예약, 평일 낮 출발, 일정이 유연한 승객에게는 3만 원, 4만 원 같은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역할 분담에 가깝습니다. 항공사는 좌석 하나하나에 임무를 부여합니다. 어떤 좌석은 가격 민감한 승객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어떤 좌석은 수익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수익을 책임지는 좌석만 남게 되면 가격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비싸고 아침보다 저녁이 비싼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는 무작위가 아니라 좌석을 퍼즐처럼 운영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 좌석이 점점 불편해지고 기내 서비스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같은 경제 논리입니다. 항공사는 좌석을 더 촘촘히 배치해 고정비를 더 많은 승객에게 나누고 기본 서비스는 줄인 뒤 선택사항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에서 이어폰 잭이 사라지고 자동차에서 기본 옵션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해진 게 아니라 비용 구조가 바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공사는 항공권으로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저가 항공사의 경우 항공권 자체로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공사의 진짜 수익원은 항공권 이후에 등장합니다. 위탁 수화물 요금, 좌석 지정 비용, 기내식 추가 요금, 우선 탑승 서비스, 마일리지 제휴카드 같은 부가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이 구조는 프린터를 싸게 팔고 잉크로 돈을 버는 방식과 정확히 같습니다. 프린터 가격만 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잉크에서 수익을 회수하듯 항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호텔과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호텔방은 오늘 안 팔려도 내일 다시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공실이 있어도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습니다. 반면 비행기 좌석은 사라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격을 낮춰서라도 채우려 합니다. 이 차이가 항공권과 호텔 가격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가장 손해보는 가격을 내는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비싼 항공권을 사는 순간은 너무 늦게도 너무 빠르게도 아닙니다. 일정은 애매하게 확정되지 않았고 출발은 다가오는데 결정을 미루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가격 민감한 승객도 시간 민감한 승객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됩니다. 항공사는 이 애매함을 가장 비싼 가격으로 처리합니다. 결국 비행기 경제학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시간을 쓰고 누군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씁니다. 항공사는 이 선택의 차이를 이용해 전체 수익에 균형을 맞춥니다. 아이러니하게도 30만 원짜리 항공권을 사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3만 원짜리 항공권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비행기 티켓 가격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가격은 우연히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라 코로나라는 위기를 지나 2025년 현재 항공산업이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계산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